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어려움들은 사실은 네. 정책 환경을 규제로 또 얘기하시기도 했지만 네. 사실은 정부에서 자금도 그렇고 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창업 지원 규모가 1조 1,180억 원이라고 네. 최근에 발표하게 되었고 이 중에 소셜 벤처로 네. 가는 투자금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지자체도 있고 뭐 그런데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나요? 어떤가요? 아,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실제 이제 창업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금적인 성격의 자금들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중앙정부만 해도 1조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이제 벤처 투자 펀드, 그러니까 벤처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형성된 자금 규모만 해서 해도 3조 5천억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그 자금들은 주로 투자와 대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창업과 관련해서 이제 형성되어 있는 자금의 규모가요, 이제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고 올해도 이제 아마 작년 금액을 상회할 거다라고 하는 게 좀 지배적인 예측들이고요.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그래 왔어요. 그 전년도에 또 한 2조 5천억 정도 됐는데 작년만 해도 전년도 대비해서는 1조 이상의 벤처 투자 자금이 확보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 벤처 투자 자금에서 정부가 출자한 자금은 약 50% 정도 비율이에요. 이것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거든요. 미국이 이제 이런 벤처 투자 자금에서 정부 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국내의 벤처 투자 환경 그리고 벤처 투자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영향력이나 정책적인 부분들이 이제 많은 영향을 갖고 있고 또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실제 이게 소셜 벤처로 오면 되게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 그 사실 임팩트 투자, 저희가 하는 자금들을 임팩트 투자라고 부르거든요. 그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 표현이 생긴 게 200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이제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자본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논의들이 좀 많아졌고 이제 이런 논의들을 이어서 이제 미국에 있는 록펠러 재단이라고 하는 곳과 곳에서 주로 중심을 잡아서 투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 가치나 환경적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본의 역할이 이전에는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데에 많이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었다고 하면 이 자본을 바탕으로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다라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08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내도 저희도 또 공교롭게 소풍이라고 하는 저희 회사도 2008년에 또 설립됐거든요. 근데 지난 10년을 좀 되돌아봤을 때 국내에서 임팩트 투자로 이제 저희가 투자되었다. 여기서 이제 임팩트 투자로 투자되었다라고 하는 건 임팩트 투자사가 임팩트 투자로 인지하고 투자한 자금 규모를 말씀드리는 거고 아마 최소 규모일 거예요. 이게 추적되는 자금들이니까. 이 자금이 지난 10년 동안 한 1,000억 정도라고 저는 추산을 하는데요. 작년 한 해에만 정부 주도로 형성된 임팩트 펀드, 그러니까 임팩트 투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펀드가 1,800억 정도고요. 지금 올해 상반기에 벌써 1,000억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그 1,800억과 1,000억의 출자에 있어서 정부가 역시 한 50% 정도의 자금을 역시나 지원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투자되었던 임팩트 투자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자금들이 작년과 올해 이제 형성이 되었고 또 이제 실제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끼칠 이제 사회적 가치 3법 이렇게 부르는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그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또 사회가치 연대기금이라고 해서 약 3,000억 정도의 규모로 역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곳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자본을 공급하는 좀 공적 기관이 이미 출범을 했고 아직 이제 정부 자금이 출자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역시나 그곳도 3,000억 정도의 규모로 형성이 될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자금은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특히나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저희 같이 이제 창업의 방법, 기업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이제 접하는 이제 채널 내지는 이제 루트가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연간 약 400팀 정도 넘는 팀을 육성을 해왔어요. 그런데 올해 당장 목표가 800팀 넘게 육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800팀에게는 평균 2, 3천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투자가 돼요. 이건 이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인 거죠. 그러니까 투자금은 네. 투자했으니까 뭔가 지분이라든지 네, 나중에 어쨌든 회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 지원금은 그냥 주는 맞습니다. 돈이죠. 네. 그러니까 지난 지금 2, 3년 사이에 이제 규모가 현격하게 늘어난 엄청나게 게 많이 사실인 거죠. 늘어났네요. 네. 그럼 이제 이런 환경이면 더 많은 뭐 사회 혁신가들 혹은 저희는 이제 사회적 기업가라고 부릅니다만 사회적 기업가들이 생겨야 되고 또 이런 여러 투자금이나 이런 정책적 환경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바탕으로 더 많은 이제 소셜벤처 혹은 사회적 기업들이 생겨나고 또 사회 문제를 더 잘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여기서 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분명히 기업이라고 하는 것 혹은 경제라고 하는 것 혹은 이 섹터에서는 자본이 이제 리드를 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이 늘어나면 창업이 확실히 좀 더 활성화돼요. 왜냐하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 자금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전에는 그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 성적이 한 90점 정도 되는 창업가들만 투자를 받을 수 있었고 그들만 사업을 지속하거나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금이 늘어나니까 뭐 80점 많이 시작할 수 있죠. 70점 정도 되는 이제 창업가들도 시작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창업이 활성화되는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시장은 제한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제한돼 있다는 거죠. 한정된 소비자들이 있고. 맞습니다. 결국은 창업 숫자는 늘어나더라도 소비자들은 한정돼 있고 그렇다면 시장 내에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텐데요. 이 경쟁이 아시다시피 시장에서는 완전 경쟁이 아니잖아요. 공정 경쟁도 아니고요. 운이라고 하는 요소도 굉장히 많이 좌우되고 또 그 실력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제품이나 또 시장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참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장 내에서 플레이어가 많아졌기 때문에 혁신이 더 많아진다라고 부르기 참 어려운 것 같고 물론 그 다양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그 안에서 여러 실험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여러 실험들을 바탕으로 최적의 어떤 뭐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최적의 우리가 어떤 안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지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그 시장 내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소수의 기업들이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자금이 투입되고 그 이후가 됐을 때 한 몇 년, 뭐 저희는 보통 한 5년에서 7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그 이후가 됐을 때 결국 의미 있게 생존하는 회사들의 숫자는 결국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혁신가들이 지속적으로 혹은 뭐 계속 삶을 영위하고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저는 이제 근본적인 좀 의문이 첫째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만 많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계속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가 요새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고민은 그 아까 지원금과 투자금을 구분을 이제 잘 해주셨는데요. 투자금은 어떻게든 회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애초에 투자할 때 회수가 가능한 곳들에만 투자가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또 세금이잖아요. 세금이고 또 이 세금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투자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한 이 이제 트랙 레코드가 이 투자사의 레퓨테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그 KPI, 그러니까 지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할 때 사회적 가치가 엄청 크더라도 회수 가능성이 낮으면 투자가 어렵고요. 그렇겠네. 사회적 가치는 조금 적지만 회수 가능성이 크면 투자를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의 방식이라고 하는 건 이게 지원금의 성격은 좀 다른데 이제 투자금이라고 했을 때는 회수가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바뀌어 버려요. 아이러니하게도. 예, 그러니까 애초에 소셜 벤처 투자하라고 네. 만든 자금이라도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네. 이제 담당 부서나 담당자는 회수를 해야 되니까 네. 그걸 본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무슨 이제 현장에서의 그런 괴리감들이 생기냐면요. 정부에서 이렇게 소셜 벤처나 사회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를 정말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자금 지원도 하고 펀드도 이렇게 대규모로 형성을 했는데 현장에선 그걸 못 느낀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못 느낀다. 예, 못 느끼겠다. 그게 정부가 이렇게 펀드를 대규모로 조성했다고 하는데 그 돈이 어딨냐 그런 예, 거예요. 우리는 왜 여전히 투자 받기가 어렵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당연한 게요. 투자를 받을 만한 곳들한테 투자가 가는 거예요. 애초부터. 회수 가능한 곳들. 예, 회수 가능한 곳들을.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회 문제 해결에 좀 더 포커스되어 있는 곳들이 투자를 받기가 여전히 어려운 겁니다. 자금을 구하기. 거기는 좋아지지가 않는군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냥 지분 투자가 아니라 대출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출을 해줘도 대출을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출을 상환할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는 회사들이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투자를 받을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을 만한 곳들이 대출을 해줘도 상환은 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출로 자금이 풀려도 대출을 해줄 만한 곳들도 별로 없고 예, 어렵네요. 네. 예전에 대출 지원 굉장히 많을 때 네. 비판하면서 했던 논리가 대출 지원하니까 다 전세 자금이나 맞습니다. 뭐 무슨 담보 대출 같은 것만 다 네. 지원을 해주게 되니까 결국은 다 그 뭐 땅 사고 집 얻고 이런 데에 다 쓰게 되니까 혁신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비판을 해서 투자로 바꾸자고 많이 얘기했거든요. 네. 예전에. 근데 투자를 해도 회수 가능한데 투자하니까 결국에는 혁신이 일어나 특히 이제 사회적인 문제 해결하는 혁신이 네. 일어나는 곳보다는 네. 그냥 일반적으로 물건이 잘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네. 투자하게 된다는 거죠. 네.